2014년 이후 시진핑은 국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4년 국가안전법, 2015년에 국가안전이라는 유령이 무소부재하게 떠돌고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 내셔널 시큐리티가 되겠죠. 이 국가안전이라는 유령이, 팬텀이 무소부재하게 떠돌고 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치하에서 국가안전이라는 유령이 정부의 지도 원칙이 될 정도로 발전을 하여 무소부재하게 머물고 있는데, 시진핑이 과도하게 집착한 탓인지 국가안전이 시진핑의 불안감과 집권 위기 혹은 공산당의 집권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인민들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달 이래로 각급 대학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북경의 항공대학은 교내에 누가 잠입한 요원인가 라는 게임이 전시되어 있다 하고, 또 북경공업대학에서는 전교생에게 국가안전 오라클을, 그리고 산동성 태아장 중학생들은 어느 놀이터가 촬영할 수 없는가, 이렇게, 또 청와대학 본과 신입생들은 등록 장소에서 국가안전교육 전시판을 가장 먼저 보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은 국가안전부의 채팅 어플에 공개된 것이고,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유일한 인터넷망에서 7월 31일 이후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수란 이런 교육 안내문 이외에도 미국의 간첩 활동과 관련해서 묵은 술을 세 병에 미국의 새로운 대중전략 알고 보니 옛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7월 1일 발효된 반간첩법 이후에 간첩이 당신과 의기투합하는 네티즌이거나 가장 친밀한 연인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국가안전연구소 심명실 소장은 학생들에게 거동 수상한 자 신고하라는 교육은 결국 전 사회에 불신감만 제고할 뿐으로 문화혁명 시기 부모를 고발하고 선생님을 고발하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내 주변에는 신뢰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집착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켓군에 대한 대숙청으로 자기가 친히 선발했던 외교부장 친강과 그리고 국방부장 리샹푸를 파면을 하고, 또 인도의 G20와 러시아의 제8차 동방경제포럼에 불참함으로 11월 아세아 태평양 경제지역 정상회담 참석도 불투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11월에 APEC 행사가 지금 미국에서 아마 열릴 텐데, 이 APEC, APEC죠. 아시아 패시픽 이코노믹 카운슬입니까? 이 태평양 경제지역 정상회담에 시진핑 참석하게 되면 아마도 마지못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야 좀 체면을 덜 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너무나도 이 체면, 그들 말로 티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돈을 손해보더라도 체면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 남아공 브릭스 회담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2개의 호텔을 전세에 내어서 가구, 그다음에 뭐 이 물잔, 침대보, 양탄자에 이어서 커튼까지 전부 바꾸는 일종의 안전집착증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당 20차 대회 이후에 이러한 집착은 이미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가 된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 회담에서는요, 경호원만 몇 명이 간지 아십니까? 300에서 350명이 시진핑 경호를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가히 얼마만큼이나 지금 시진핑이 본인의 목숨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독재자의 입으로 뱉은 그 말이 곧 법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최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독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음침한 또 부정직한 술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의에서 통역이 문 밖에서 들어가고자 하다가 저지를 당했고 또 비행기 회전 사다리가 미끄러운 문제를 사전에 감안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갖고 외교부장이 검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에게는 이제는 체면도 그리고 신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따라야 한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다. 이러한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부패나 간첩혐의자 아니면 잘못 보이거나 하게 될 경우에 밀려나서 그냥 시골에 내려가 잡일이나 하다가 또 두문불출해야 되고 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아비판하고 근신해야 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죠. 그리고 또 상무부 장관 제넷 옐런, 재정부 장관이 제넷 옐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 또 재정부 장관 그리고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가 중국에 갔다 왔지만 그들 간의 대화가 완전하게 같은 논조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중국이라는 체제는 독재자가 언제 충동을 일으켜서 말 한마디로 뭘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불경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이 장관급에서조차도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의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모태똥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모태똥만큼 덕망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나 외교면에서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인물을 타도하게 되면 오히려 분열 그리고 불신임이 심화가 되니 시진핑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배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현지에서도 나오는 분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개인 독재가 도전을 받게 되니까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또 정권 유지에 온갖 방법이 현재 동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시진핑은 국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4년
국가안전법, 2015년에 반테러리스트법, 그리고 2014년에 반간첩법, 그리고 2015년 인터넷망 안전법, 그리고 2016년에 국외 비정부조직 관리법, 그리고 2017년에 국가정보법, 그리고 2021년에는 데이터 안전법 등을 공포해 왔었습니다. 중국의 안전이란 개념은 보통 나라들과는 달리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이 되고 또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는 핵심 내용으로 국제조약과 기존의 국내 입법조차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제한이나 제도적인 감독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